79세의 나이에 선우용녀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하나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바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배우 선우용녀가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소식은 그녀의 딸인 최연자가 직접 전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로 인해 팬들은 물론 전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선우용녀는 지난 몇 년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드나들며 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그녀와 가족 그리고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병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선우용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녀의 상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전언이다. 선우용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자세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가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도 주연 자리를 놓친 적 없던 탤런트 선우용녀. 중년에 이르러서는 아줌마 하고 외치면 만사가 해결되는 팔자 좋은 부잣집 사모님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요. 특유의 높은 목소리 톤과 오랜 연기 경력 덕분에 화려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화장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고 외출하면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우용녀의 어린 시절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해 학창시절 당시로서는 드물게 발레를 배울 정도였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발레를 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극장에서 외국 무용수들이 공연하는 백조의 호수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우용녀는 발끝을 세우기 위해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했는데 외국 무용수들은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해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보고 나니 자신의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포기하고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6남매 중 장녀였던 큰언니는 당시 중학교 교사로 엄격하게 동생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누구 선생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동생들에게도 매우 엄격해 말하는 태도, 몸가짐까지 모두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마지에게 힘을 실어주니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의 기강이 잡혔고 언니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까지 해주면서 동생들이 모두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집안 형편도 좋아졌죠. 선우용녀는 언니의 권유로 서라벌 예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던 1965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곧바로 드라마 삼국 라인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국산 자동차가 나오기 전 현대가 포도와 기술 제휴를 맺어 생산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선우용녀가 그 모델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자동차 한 대를 선물 받았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데뷔 2년 만인 1967년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11살 차이가 났지만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반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예식 장소는 반도 호텔이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떠안은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정해진 시간에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빚을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결혼식을 겨우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빚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들은 집이든 촬영장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와 선우용녀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빚은 약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시절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출연료가 찹당하는 일까지 겪으며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달렸던 10년, 그리고 선택한 이민, 결혼 전에는 작품 선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특히 영화에서는 포옹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고사할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빚에 시달리면서는 일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심지어 산후조리도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너무 많은 작품에 출연하느라 촬영장에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제 대사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 상대 배우의 대사를 볼 시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 연재를 낳고는 곧바로 아침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강릉 경포대에서 빠지는 장면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가졌을 때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한복을 입고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 화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의 몫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했죠. 친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성격이 소심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는 그것을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악착같이 일한 끝에 결혼 생활 10여 년 만에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연기를 그만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연기를 떠났던 선우용여,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소식을 전한 딸 최연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병을 애통해했다. 최연재는 어머니가 항상 강하셨는데 이렇게 아프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 가족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최연재는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하며 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선우용여는 한국 연예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수많은 작품에서 명연기를 선보여왔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마치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우용여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힘내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선우용여의 간암 투병 소식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병세는 마치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선우용여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세가 심각한 만큼 그녀의 앞날을 점치는 이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표정이다. 딸 최연재 역시 어머니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며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눈빛에서 읽혀진다. 선우용여의 간암 투병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녀의 연기를 통해 수많은 감동을 받았던 팬들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선우용여의 병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한국 연예계와 팬들에게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녀의 마지막이 평화롭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제 선우용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쾌유를 기원하며 동시에 그녀의 삶을 기억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79세의 나이에 선우용여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하나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바로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배우 선우용여가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 소식은 그녀의 딸인 최연재가 직접 전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로 인해 팬들은 물론 전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선우용여는 지난 몇 년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드나들며 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그녀와 가족 그리고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병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선우용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녀의 상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전언이다. 선우용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자세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가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도 주연 자리를 놓친 적 없던 탤런트 선우용여. 중년에 이르러서는 아줌마 하고 외치면 만사가 해결되는 팔자 좋은 부잣집 사모님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요. 특유의 높은 목소리 톤과 오랜 연기 경력 덕분에 화려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화장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고 외출하면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우용여의 어린 시절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해 학창시절 당시로서는 드물게 발레를 배울 정도였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발레를 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극장에서 외국 무용수들이 공연하는 백조의 호수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우용여는 발끝을 세우기 위해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했는데 외국 무용수들은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해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보고 나니 자신의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포기하고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6남매 중 장녀였던 큰언니는 당시 중학교 교사로 엄격하게 동생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누구 선생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동생들에게도 매우 엄격해 말하는 태도, 몸가짐까지 모두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마지에게 힘을 실어주니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의 기강이 잡혔고 언니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까지 해주면서 동생들이 모두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집안 형편도 좋아졌죠. 선우용여는 언니의 권유로 서라벌 예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던 1965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곧바로 드라마 삼국 라인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국산 자동차가 나오기 전 현대가 포도와 기술 제휴를 맺어 생산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선우용여가 그 모델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자동차 한 대를 선물 받았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데뷔 2년 만인 1967년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11살 차이가 났지만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반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예식 장소는 반도 호텔이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떠안은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정해진 시간에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빚을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결혼식을 겨우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빚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들은 집이든 촬영장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와 선우용여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빚은 약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시절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출연료가 찹당하는 일까지 겪으며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달렸던 10년, 그리고 선택한 이민, 결혼 전에는 작품 선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특히 영화에서는 포옹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고사할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빚에 시달리면서는 일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심지어 산후조리도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너무 많은 작품에 출연하느라 촬영장에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제 대사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 상대 배우의 대사를 볼 시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 연재를 낳고는 곧바로 아침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강릉 경포대에서 빠지는 장면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가졌을 때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한복을 입고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 화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의 몫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했죠. 친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성격이 소심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는 그것을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악착같이 일한 끝에 결혼 생활 10여 년 만에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연기를 그만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연기를 떠났던 선우용여,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소식을 전한 딸 최연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병을 애통해했다. 최연재는 어머니가 항상 강하셨는데 이렇게 아프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 가족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최연재는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하며 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다. 선우용여는 한국 연예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수많은 작품에서 명연기를 선보여왔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마치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이 있고 감동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우용여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힘내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선우용여의 간암 투병 소식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병세는 마치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선우용여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세가 심각한 만큼 그녀의 앞날을 점치는 이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표정이다. 딸 최연재 역시 어머니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며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눈빛에서 읽혀진다. 선우용여의 간암 투병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녀의 연기를 통해 수많은 감동을 받았던 팬들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선우용여의 병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한국 연예계와 팬들에게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녀의 마지막이 평화롭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제 선우용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쾌유를 기원하며 동시에 그녀의 삶을 기억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